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유도가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유도가열은 도체를 자석이 관통했을 때 와전류라고 하는 성분이 가열을 시킨다라고 하면 오늘은 유전가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가열은 유전체라고 하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 유전체는 일반적으로 절연체라고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율, 절연율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전율이 크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따지면 절연율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기 쪽에서 유전율이 가장 큰 물질이 산화티탄작이라고 해서 애자를 만드는 재질입니다. 그러면 그 애자를 만드는 그 재질은 결국에 뭐가 크다? 절연율이 큽니다. 그러면 유전가열은 그러면 유도가열과 다르게 유도가열은 도체,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가열시키는 방법인 반면에 얘는 부도체, 즉 전류가 흐르지 않은 그러한 물질을 가열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전가열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가열은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뭐 요 그림이 이제 우리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절연체, 부도체라고 하는 절연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도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전류가 흐르기 쉬운 물질, 즉은 고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리판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화돼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가면 요놈이 한 자리씩 밀려요. 밀려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자의 밀림이 아주 자연스러운 물질을 우리는 도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도체라는 건 뭐냐면 생긴 거는 도체처럼 생겼는데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가 돼 있다? 결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끈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는 이러한 전자가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전자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자, 얘를 튕겨버려. 들어오질 못하게. 아시겠습니까? 튕겨버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 얘가 흐르질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부도체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강력해. 굉장히 강한 전압을 인가해. 그러면 이 전하는 굉장히 강력한 전하가 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 이 도체의 상태를 우리는 그냥 커플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결합을 해서 이거는 부부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커플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남자친구, 여자일 경우에는 주변에 이쁜 아가씨가 대시를 해. 그러면 남자가 홀라당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그 아가씨는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그죠? 예. 아직은 뭐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뭐야?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 옆에 아가씨가 조금 이뻐 해도 안 돼. 이거는. 예. 이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나 당신과 이혼할 거야. 이렇게는 가능해요. 예, 지금은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것들 법적으로 좀 많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쪽으로 잡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근데 대신에 위자료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예.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얘를 튕겨버려요. 이게 부도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튕기기는 하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가씨가 한 번은 여기에 왔어. 근데 한 번은 이쪽에 왔네.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되게 재밌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들이 자, 봐봐요. 요것들이 이렇게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대전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또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두면 또 마이너스 여기다 두면 이게 다시 이렇게 바뀌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요 마이너스를 교본에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 그림이 바로 얘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두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그러면 마이너스를 한 번 둘 때는 플러스가 이쪽으로 모여. 플러스가 이쪽으로 다 모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 또 다시 마이너스 이쪽으로 두면 여기에 플러스가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연체라 그랬잖아요. 절연체니까 떨어져 나오지는 못해. 이게 절연체가 아니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그때는 아크,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쌍극자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 쌍극자를 두는데, 자, 한 번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가를 해. 한 번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가를 해. 그러면 요 안에 차 있는 거는 공기란 말이에요. 공기. 이게 공기가 절연체예요. 이게 절연체. 이게 유전체란 말이에요. 이 공기가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전류의 흐름을 막아내고 있잖아, 얘가. 맞죠? 이게 일종의 절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안에 있는 이런 성분들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입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처음에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됐던 게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오면 이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차 있는 거에 따라서 이 바뀌는 정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다가 내가 뭐를 두면, 도체를 두면, 이 안에다가 유전체가 아니라 도체를 두면 흘러버리겠죠. 이때는.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부도체를 놨을 때 이 부도체 내에서, 결합력이 있는 부도체 내에서 왔다 갔다 교본되는 에너지를 가하면 이 부도체 내에서의 이 분극들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 쌍극자들은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을 안 해요. 왜? 제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보고 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열은 발생해.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게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가 되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얘가 먼저 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번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얘가 고개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갔다가 요쯤이 됐을 때 바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 와중에 요 놈들끼리 요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도 요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얘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얘랑 마주쳐. 이때 열이 발생해요. 이때 큰 열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처럼 지 혼자 요렇게 볼 때는 큰 열이 발생을 안 해.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횟수의 주파수, 고주파를 가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러한 결합체들과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겨요. 그때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전체 손실 또는 유전체 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 손실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전체 손실이 지금 밑에 식으로 표현했을 때 유전체 손실은 결국에 뭐다? 오메가 C2 요놈의 자승 그리고 탄젠트 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맥스웰의 우리가 이제 방정식 맥스웰의 법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맥스웰은 그 얘기를 하죠. 로테이션 회전되는 자개는 결국에 뭐다? 전도전류와 전도전류 그냥 I0 플러스 라운드 여기가 시간인가요? 전도전류와 그 다음에 변이전류 이거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변이전류 요게 ID가 돼요. 변이전류 요게 이제 유전율에 대한 전류거든요. 변이전류에 의해서 회전되는 자속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유전체 내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누설되는 전류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발생되는 어떠한 전류들도 존재하고 그 전류들에 의해서 결국엔 뭐가 된다? 이러한 손실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 가열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구도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고주파의 에너지를 가하면 그 고주파의 에너지에 의해서 부도체 내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유전체 손실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유전체 손실이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케이블 같은 데서도 많이 일어나요. 자, 요게 케이블이야. 그러면 케이블은 뭐가 있어? 피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게 피복이라고 할게요. 요 노란 게 피복.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무슨 전류? 교류 전류입니다. 그러면 유전체 손실은 왜 교류에서 주력으로 나타날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 요 주파수가 있으니까 유전체 손실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직류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교류에서는 발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에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교류라는 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 올라간 게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다가 다시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다시 요놈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계속 교본하겠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얘가 바뀜에 따라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서의 에너지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위아래 이렇게 교본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교본하잖아. 그럼 얘가 시간에 대해서 교본하면 요 부분도 시간에 대해서 교본할 거 아닙니까? 요 부분도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예, 열이 일어나겠죠. 그럼 얘만 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열이 일어나는 거. 피복에서. 피복 전체에서 열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유전체 손실이라고 하죠.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유전체 손실이 발생을 하면 유전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유전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유전체 손실이 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손실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자, 유전체 손실도 크지만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예, 버티려고 하는 힘도 크니까 저장하려고 하는 성질도 커지니까 이때 유전체로 저장되는 변이전류, 변이전류도 결국엔 뭐가 된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는 걸 우리는 유전가열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전자레인지 또는 뭐가 있냐면 비닐 접합용. 그래서 유전가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체니까 결국엔 뭐다? 절연체의 접합에 쓰여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안에다 뭐를 집어넣어? 음식을 집어넣어, 우린.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전자파가 발생이 되는 거야. 마이크로 전자파가 발생이 됩니다. 메가헤르츠, 2.4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전자파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음식은 뭐로 돼 있냐면 물 분자로 돼 있죠. 물 분자. 자, 우리가 물 분자 자체는 절연체에 속합니다. 물은 전류가 흐르기 힘들어요, 원래는. 근데 물에 이온이 섞였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물 자체는 전류가 흐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도 일종의 유전체,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주파를 가는 거예요. 고주파를 이렇게 가면 물 분자가 결국에 뭐가 돼? 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 열로서 이 안에를 조리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전자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자레인지에 대한 원리는 이거죠. 내가 앞만 봐야 되는데 얘가 뒤를 봤다, 앞에 봤다, 뒤를 봤다, 앞에 봤다. 이거를 너무나 왔다 갔다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 어지러워서 퉁퉁 부딪혀.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서 조리를 해. 그죠? 조리를 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레인지의 원리고, 이 가열 원리가 결국엔 뭐다? 유전 가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 분자와 같이 전류가 흐르기 힘든 그러한 원자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결국엔 뭐다? 고주파를 만나면 그 물질 내로부터 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 가열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유도 가열은 도전체, 흔히 말하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곳에 금속체가 흐르기 쉬운 금속체가
자속이 관통되면 와전류가 발생되면서 그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거. 어찌됐든 간에 지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열이에요. 여기서 지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열이야. 그러니까 열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히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조리면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그래서 많이 쓰여지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전자레인지다 이거는 우리 학생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될 수 있을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를 둬? 철을 둬. 철을 이렇게 둬. 철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어릴 때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지지직 쳐요. 이렇게 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쳐요. 지지직 거려요. 아시겠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유도하고자 하는 그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아까는 뿌리쳤지만 얘는 끌어당기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이려고 하겠죠. 이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이 급속도로 뭐가 됩니까? 이 아크열이 급속도로 발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뻥 터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유전 가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전 가열과 유도 가열 꼭 기억하셔야 될 걸. 유도 가열은 도체, 유전 가열은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열법. 그래서 그 가열 기준이 서로 반대의 특성, 그러니까 서로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서 하나는 왔다 갔다 하는 분극을 이용한 거고 하나는 와전류를 이용했다라는 거, 이걸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